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먼저 하자. 아, 대물질을 먼저 하는 게 좋은가? 네. 그런 거 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아니 어차피 요즘 집을 살려고 해도 10원 다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해도 네. 10원 다 넘어가는데 차라리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월세 수익,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더 좋은지. 아니 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독특한 분인데 자기가 그냥 아파트 월세를 살아요. 네. 300짜리 월세를 살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건물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20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 대표님, 근데 이런 네. 사람들 강남에 많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사실 네. 이제 평범한, 이제 네. 한마디로 30대 초반의 생각으로는, 네. 아, 아파트 사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제 맞아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네. 몇 명의 매도자들을 만나면서, 네. 예를 들어서 70억, 아니 뭐야, 그분 90억에 샀나? 90억에 샀다 이번에 네. 160억을 팔았어요. 네. 1년 보유만 했는데. 와. 자리 잘 잡아가지고. 네. 근데 그분 이게 월세 살거든요. 제가 사글세라고 놀려요 맨날. 사글세 산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데 집가 상승을 다이나믹하게 보면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건물도 연끌을 해서 사야 네. 돼. 완전 연끌. 완전 연끌. 근데 월세도 내야 돼. 이러면 힘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큰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네. 지금 생각이 바뀐 게 저랑은 건물 먼저 살 것 같아요. 건물 먼저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저는 상가주택 위에 살 것 같아요. 상가주택이요. 위에 그냥 거주해서. 아, 그렇죠. 상가주택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 건물주가 되시는 게 왜냐면 강남이나 이렇게 입지 좋은 데들이 상가주택인데 네. 명도가 이렇게 어렵거나 혹은 용도 변경이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저는 그냥 그거 사서 나 그냥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다가 그 집 세입자 네네. 이제 임대차 3법이 개정되지 않다 전제해서 네네. 나 들어가야 돼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내보내고 내가 네. 거기 살고 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네. 사실 네. 20평짜리 지금 강남에 있는 빌라 전세가 7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7억 세이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그거는 인사이트라고 봐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제가 주거를 오래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건데 지금 강남의 3룸의 빌라 전세가 주거가 5억에서 7억 사이,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0억은 당연히 넘었죠. 맞아요. 근데 상가주택이 땅이 뭐 60평 정도 된다라고 네. 하면 30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주거 면적이.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보다 빌라의 전용 공급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일한 평수더라도 반 타입, 큰 타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집 수리 해가지고 저는 엘베 넣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출 받아서 네. 그 다음에 그 대출에 대한 거는 이 임대료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으로 그 대출을 갚는 네. 거고. 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아파트로 해서 돈을 이제 깔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올 만한 이런 건물주가 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네. 근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즘에 땅을 매입을 해서 네. 대부분 이제 뭐 서울은 평당 한 3천 정도 하잖아요. 주택을 봤을 때. 네네네. 그럼 이제 주택을 평당 3천씩 사가지고 80평 되는 걸 샀다고 쳐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8세대, 3룸 8세대를 짓는다. 네. 그러면 대략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이제 대출금 갚으려고 전부 전세를 다 놓더라고요. 네. 전세를 놓고 제일 1층에 하나 살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전세이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 전세금을 조금씩 내주면서 월세로 바꾸는데 네. 그렇게 다세대 주택에 건물주가 되는 거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1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의 근생의 상가주택에 건물주가 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숫자가 훨씬 낫다고 진짜 생각하는 게 낫다. 네네. 왜냐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네. 주택의 실질적인 건물 관리와 근생의 실질적인 건물 관리 난이도는 주택이 훨씬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사람이 사는 거와 사람이 일을 하러 나오는 공간은 그렇죠, 그렇죠. 달라요, 난이도. 아,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보더라도 주택법이 훨씬 빡빡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도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2년씩 지나가지고 전세금 올리면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보고, 왜냐면 다세대 주택에 평당 3천만 원짜리 땅보다는 여기가 지금 살 때도 평당가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투자하면은 오르는 폭 확실히 커요. 여기는 어쨌든 다세대예요. 다세대예요. 네, 그 입지를 포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께서 저한테 이 건물 어때요 하고서 다른 부동산에서 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송파예요. 송파네? 하고 보면은 여기는 다세대밖에 못 들어가요. 9호선 아래쪽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근생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다세대 주택에 뭐 4, 5천에 산다고 해서 건축비 10억 드린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건물을 두고. 저는 사실 그거는 정말 메리트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 예전 방식의 돈 버는 법. 예전 방식이 그렇게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빌라 분양 되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네, 지금 저가 주거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분양해달라고 맨날 문자 오는데 안 나가요, 잘. 네, 그 시장이 닫혔어요. 네. 하긴 빌라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네, 이상으로 맞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빌라 분양 혹은 전체 갖는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일단 주거지 입지니까 상가 입지나 오피스 입지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쉽다. 그거는. 같은 15억이면 이제 그쪽으로 근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상가 주택이나. 훨씬 낫다. 또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또 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 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시나요? 네, 저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가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1만 명 성도 이상 하는 거를 이제 메가처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이 많은데 이거를 원로 목사님이 지금 지혜롭게 잘 이거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교회가 살림이 어렵지 않게 됐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누가 해주지? 지금 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일에만 전념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근데 사실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다 알아요 서로. 그래요? 원래 다 알아요. 근데 다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들 그 나이에 중개사들이어가지고 교회에 이거를 도와줄 수가 없네, 전문가가 없다 라고 해서 전 사실 그래서 옮겼어요.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 도와주려고. 그 이유 하나였어요. 교회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따신 거예요? 아니 공인중개사 그 전에 땄는데 그 전에는 빌라만 했었어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 강남에서 중개로 먹고 살 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빌라랑 오피스텔만 하는 데였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로 혼자 뚫었어요. 이렇게 친한 부동산들 생기면서 공동중개도 하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 친한 부동산들 중에서 이제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들이 계신데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랑 정말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아들뻘인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공동중개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셨고 고급주택도 많이 보러 다니고 많이 해보려고 했었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주거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어요. 빌라도 팔아보고 오피스텔 팔아보고 좀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할 게 없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빌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교회를 돌아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가 아파트 불장 시작이었어요. 근데 아쉬웠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미련은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 빌딩으로 가자 해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했어요. 대리부터 다시. 월급 100만 원 받아가면서 100만 원 받고 뭐 저희는 뭐 하면 10%밖에 안 주니까 수수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바닥부터 1년 제가 사실 팀장이 이 빌딩 시장에서 보통은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제가 10개월 만에 팀장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빨리 난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빌딩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해가지고 이제 더 큰 물로 옮겨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또 그래도 이게 사실 그 빌딩 총장이나 이런 빌딩 대학의 브랜드는 직접 만드십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원래 그냥 큰 회사에 소속돼 있으시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브랜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크게 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